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월 30일에 영화배우인 김주혁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셨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의 명복을 빌고요. 오늘은 김주혁 씨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씨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배우인데요. 이런 사고를 당하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주혁 씨의 사주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어제 그 교통사고가 나서 그 사망한 당일 운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인 김주혁 씨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씨가 올해 나이가 46살입니다. 46살 아주 젊은 나이에 아깝게 세상을 떠났다고 볼 수 있고요. 이분이 김무생 씨의 아드님이에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탤런트 김무생 씨를 아실 겁니다. 그분의 아드님입니다. 김무생 씨는 MBC 탤런트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그 예전부터 그 TV 브라운관에 그 자주 나오시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의 아드님이고요. 이분의 사주를 보면 이분이 임자년 기유월 정묘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모르고요. 지금 3주만 볼 때 이 오행의 구성이 그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둘 이런 식으로 목화토금수를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만 봤을 때 오행이 다 들어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구성은 좋다고 봐야죠. 그리고 천간의 구성도 음권으로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분이 정신적인 컨디션도 좋은 분이고 상당히 이 겉으로만 봤을 때에는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우리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지 세 글자가 전부 다 도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도화살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화살이라는 것은 사람이 끼가 많다는 걸 의미해요. 끼라는 게 뭐예요? 나를 발산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려는 성향. 이것을 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예인들이라는 건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거나 춤추거나 뭐 연기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나를 발산하고 드러내고 뽐내려는 성향이 강해야죠. 그래서 연예인들을 보면 도화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김주혁 씨도 지지 세 글자가 전부 다 도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그 천성은 못 속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잠묘유 삼형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형살이라는 게 보통 인신사 삼형살이 있고 축술미 삼형살이 있는데요. 잠묘유도 삼형살에 포함을 시킵니다. 책마다 어떤 책에는 삼형살에 넣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안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신사나 축술미보다는 잠묘유는 강도가 좀 약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분은 지지에 잠요유 삼형살을 그대로 깔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정묘일주잖아요. 이 정묘일주에서 묘목이 이제 배우자 궁이고요. 유금이 어머니 궁인데 이것이 묘유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을 받을 때에는요. 일간인 내가 충을 받을 때 이때 안 좋다고 봐야 되고 또 일지하고 월지가 충을 받을 때 이럴 때도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궁이 깨지니까 어때요? 결혼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김주혁 씨가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유충이 된다는 것은요. 이 도화살이 더 강하게 발동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연예인으로서는 그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지하고 월지가 충을 받는다는 것은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목화토금수 오행을 모두 다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사주인데 일지하고 월지가 충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 사주는 큰 약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흘러가는 대운을 볼 때요.
어렸을 때부터 뭐 경신대운, 신해대운, 임자대운 이런 식으로 쭉 들어왔는데 이런 사주일 경우에는 용신과 기신을 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시주까지 안다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오행이 균형된 사주들 하나씩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주들은 어떤 운이 들어와도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신해대운, 임자대운, 개축대운 이런 식으로 쭉 들어왔잖아요. 나쁘지 않다고 봐야죠. 흘러가는 대운의 흐름은 이 정도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 갑인대운이에요. 목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건 있죠. 그 오행이 균형되어 있을 때요. 이 사주가 이제 비교적 오행이 이렇게 한 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그 균형되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떤 한 가지 오행이 강하게 들어올 때, 그때는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살서부터 31살까지 임자대운 이때라든가 42세서부터 51세까지 갑인대운 52세서부터 61세까지 을묘대운 이런 식으로 천간지지가 위아래로 같은 오행만 들어오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오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좋은 역할보다는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정유년이잖아요. 정유년.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사주가 지금 사주 원국에서 묘유충이 되고 있어요. 사주 원국에서 묘유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유년이니까 1년운에서 또 묘유충이 되죠. 지금 이 유금에서 유금이 딱 가면서 그 1년운에서 묘유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주 원국에서 묘유충이 되고 있는데 1년운에서 또 유금이 들어가니까 쌍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강도가 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김주혁 씨는 올해 운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운이 들어왔을 때 가장 안 좋다고 봐야겠어요. 유금이 들어올 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6살이 정유년인데 34살도 안 좋았겠죠. 그리고 22살도 안 좋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유금이 들어왔을 때 올해 같은 때가 가장 주의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10월 30일 날 사고가 났는데요. 10월 달이 경술월이에요. 10월 달이 경술월이고 사고 난 날 당일 날이 경인일입니다. 그러면 이 경술월이나 경인일이나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냐면 금기운이 다 들어와 있죠. 경인월이나 경술월이나 모두 금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동차 사고와 이 금기운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김주혁 씨가 뭐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아니면 김주혁 씨는 뭐 아무 이상 없이 그냥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달려들어 가지고 뭐 사고가 났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1년 운이 안 좋았다는 게 월운이나 하루일수보다는 1년 운이 안 좋았다는 게 지금 그 김주혁 씨에게는 좀 타격이라고 볼 수 있고 하루 일수하고 월운이 그 교통사고와 관련이 깊은 금기운이 들어왔다는 거. 이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사고가 나갔고 신시의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신시가 이제 묘실 원진살이 되면서 이걸 기문간살이라고 하는데 기문간살이라는 건 대부분 원진살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문간살이 들어왔을 때 사고가 나고 그 지지가 묘유충으로 깨지는 유시에 사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뭐 자살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 한 사람에게만 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주를 딱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때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분석 방법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하고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약 100명 정도 돼요. 한국에만. 그러면 김주혁 씨가 어제 사망을 했는데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제 한꺼번에 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 1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김주혁 씨만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겠어요?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도 운이 안 좋다고 봐야죠. 올해 운이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김주혁 씨하고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도 그 1년 운이 올해 운이 안 좋다고 봐야 돼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안 좋다는 게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다니다가 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김주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로 나타나서 그 사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통해서요. 언제 어느 때 목숨을 잃을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맞추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만약에 김주혁 씨가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다. 사망하기 전에.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올해 운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러면 안 좋으면 한 10월 달쯤에 10월 말일쯤에 차는 교통사고 날지도 모르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김주혁 씨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로 나타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인제 그 1년 운이 안 좋다. 이 똑같이 김주혁 씨랑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사주를 봤을 때 제가 1년 운이 안 좋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들하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목돈 같은 것을 어디에 투자하고 뭐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일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 오늘 김주혁 씨의 사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요. 사주 자체의 그 전체적인 구성은 우수한데 그 올해 1년 운이 너무 좋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 좋지 않은 1년 운을 잘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 이 점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자, 오늘은 고인이 된 영화배우 김주혁 씨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분의 사주를 분석하고 또 사고 당일날의 운세도 분석을 했는데요. 어떤 사고가 나서 뭐 목숨을 잃었다든가 아니면은 큰 사고로 불구가 됐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운이 안 좋죠. 그런데 이것을 인제 그 1년 운이나 10년 대운, 1년 운, 월운, 하루 일수, 시간까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에 연루돼 갖고요.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자기가 뭐 누명을 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분을 참지 못해서 자살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하루 일수나 월운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1년 운하고 월운까지 자세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